2장 에너지 균형과 스트레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보자.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의 평정이 깨진 적이 있는가? 짜증이나 화가 났다든지 불안하거나 초조했다든지 머리가 지끈거리고 목과 어깨가 결렸다든지 속이 메스꺼리거나 배가 아팠다든지 한숨이 자꾸 나고 힘이 빠졌다든지 무기력하고 의욕이 나지 않았다든지 피곤해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든지 밤에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다든지 등등 깨어 있었던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중에 몇 % 정도를 그런 상태로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는가? 그때 당신의 에너지 상태는 어땠을까?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한 수승화강 상태였을까? 물론 아니다.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의 평정이 깨져 있던 그 퍼센트만큼 에너지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고 보면 된다. 즉, 숙이는 아래로 내려가 배가 차가워지고 화기는 위로 올라가 머리가 뜨거워진 상태였을 것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로 꼽히는 스트레스는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에너지의 흐름이 뒤집힌 전형적인 역수승화강 상태를 초래한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흔히 열받는다, 뚜껑이 열린다 라고 표현한다. 화가 나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고 눈도 이글이글 타오른다. 머릿속이 끓는 주전차처럼 부글부글 들썩이며 정수리가 화끈거리는 상태로 치닫는다. 열받아 뚜껑이 열린다는 말 그대로다. 이것이 기운이 역상해 화기가 뇌로 치솟은 전형적인 증상이다. 정상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뒤집혀 화기가 위로 올라가고 수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역수송 화강 상태가 될 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화기가 머리로 몰릴 때 먼저 기운이 역상해 화기가 머리로 몰려서 머리가 뜨거워지면 가장 흔히 느끼는 것이 감각기관의 피로, 즉 눈의 피로감이다. 눈이 건조해지고 침침해지며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눈에 압박감이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거나 눈을 씀뻑 뜬다. 또 침 분비량이 줄어 입은 바싹바싹 마르고 귀가 먹먹해지거나 울리고 냄새도 둔감해진다. 피부도 거칠고 건조해져서 입술이나 몸에 각질이 많이 생긴다. 다음으로 흔한 증상은 목과 어깨의 긴장과 두통이다. 뒤통수와 목 근육 전체가 뻣뻣해져서 아프고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어깨는 마치 뭔가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겁고 결린다. 머리도 막지 않고 띵 하며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도 한다. 이때 뒷목이나 어깨, 이마를 만져보면 뜨겁다. 머리에 열이 차니 뇌 기능이 떨어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도 잦아진다.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자주 뒤척인다. 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도조하고 불안해진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일고 화가 나기도 한다. 숨이 얕고 불규칙하며 가슴이 답답해진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푹푹 내쉬고 심하면 우울증과 같은 정서장애를 겪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머리에 열을 받는 경우 뇌의 압력이 높아지고 뇌혈관이 막혀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기 쉽다. 가벼운 편두통, 안면 경련, 눈떨림, 이명, 어지럼증에서부터 심하면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이 생기기 쉽다. 머리에 화기가 쌓여서 생기는 증상들은 시원한 수기가 필요한 뇌와 얼굴 부위에 뜨거운 화기가 오래 머물러 수기가 말라서 생기는 몸의 가뭄이라 할 수 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면 땅은 마르고 척박해진다.
땅에 뿌리를 내린 식물들뿐만 아니라 그 식물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까지 생태계 전체가 고통받는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화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머리에 머무는 현상이 계속되면 몸과 마음도 건조해지고 겨울철에 수기가 말라서 툭툭 부러지는 가지처럼 우리 삶의 곳곳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수기가 아랫배로 몰릴 때, 반대로 수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배가 차가워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심장과 폐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들, 즉 위장, 간장, 대장, 소장, 신장, 방광은 모두 복부에 있다. 이들 장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배 주위를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그런데 수승화강이 안 되어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장이 굳고 활동성이 떨어져 각종 소화기계 질환이 생긴다. 소화불량, 속쓰림,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장, 누수, 설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한 배변 기능도 안 좋아져 변비에 걸리기 쉽다. 전반적으로 소화와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살이 찌기도 쉽다. 비만한 사람들은 더위를 잘 타고 땀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자신의 배가 차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감각이 예민해져 뱃속에 에너지를 느끼게 되면 시리다고까지 한다.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정신 건강에도 해롭다. 장 상태가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은 총량의 95% 이상이, 쾌감에 관여하는 도파민은 5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배가 아프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이 난다. 장이 안 좋으면 불안, 우울증, 자폐증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에도 걸리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한다. 수기가 몰려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장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암이나 당뇨 등 각종 질병에 취약해진다. 아랫배가 차가워지면 생식 기능도 약해진다. 여자는 생리불순 또는 생리통을 겪거나 자궁에 종양이 생기기 쉽고 임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남녀 모두 성기능이 떨어진다. 아랫배에 수기가 쌓여서 생기는 증상은 장마가 길어지는 상황에 비유해 볼 수 있다. 비는 꼭 필요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내려 장마가 길어지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장마가 계속되면 집안이 습해서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다. 몸도 무거워져서 축축 늘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진다. 이럴 때는 하루빨리 비가 그치고 볕이 나서 무겁고 축축한 기운을 걷어주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아랫배에 수기가 차서 차고 습해지면 우리 몸도 에너지의 장마 현상을 겪는다. 에너지 순환과 스트레스.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뒤집혔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은 우리가 스트레스 상태일 때 경험하는 증상들과 거의 같다. 스트레스와 역수승화강 증상은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가 뒤집히고 에너지가 뒤집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모두가 잘 알듯이 스트레스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미국 의학협회는 질병의 80에서 50%의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국 런던 대학에서 20년 동안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스트레스가 흡연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보다 암이나 심장질환에 더 큰 위험이 된다고 한다. 스트레스가 면역계에 큰 타격을 입힌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스웨덴에서 128만 명의 의료 및 건강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사람일수록
자가 면역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30에서 40% 높다고 한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심리학 연구팀도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면역 기능의 핵심인 백혈구 수가 일반인보다 20에서 30% 적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굳이 연구 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일상에서 자주 경험한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한참을 씨름하고 나면 입안이 헐거나 얼굴에 뾰루지가 나거나 몸살을 앓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격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서 역수승화강 상태에 오래 머물면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기가 힘들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역수승화강 상태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자기도 모르게 불쑥 화가 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못살게 구는 것처럼 느껴져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 하는 상태가 되어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고야 만다. 수승화강은 생명체가 건강할 때 저절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순환으로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 상태다. 평상시에는 우리 몸속 내장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혈액이 복부 주변을 흐르기 때문에 아랫배가 따뜻하다. 머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랫배가 따뜻하면 저절로 에너지 순환이 일어난다. 건강할 때는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수승화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인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류가 팔다리로 집중되면서 뇌는 열이 쌓이고 아랫배는 온도가 떨어진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위쪽은 뜨겁고 아래쪽은 차가워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잘 순환하지 못해서 역수승화강 상태가 된다. 오늘날에는 생활 속에 만성 스트레스가 늘어나 수승화강 상태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스트레스 제조기나 다름없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에너지가 뒤집혀 머리는 열을 받고 배는 차가워진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쟁과 평가, 목표와 마감이 있는 학교나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툴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자연재해나 미세먼지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또 얼마나 많은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었던 모두의 스트레스였다. 물론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가 주는 적당한 긴장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목표를 이루도록 힘을 주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회피하거나 스트레스가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면 오히려 더 쉽게 병에 걸린다고 한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원시 조상들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는 사자를 보고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눈앞에 산딸기를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와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과연 그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끝마칠 수 있을까? 우리는 자극과 변화,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진화해 왔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그러했다. 모든 것이 제공되는 아늑한 엄마 뱃속에서 지내다가 세상에 나오는 과정은 아기에게도 엄마에게도 큰 스트레스였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장애로 생각하며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최고의 전략.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이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 이미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완성화되지 않도록 빨리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한마디로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미 받은 스트레스라면 빨리 해소해야 한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다.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수천 명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었을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흥분과 기대를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대중연설에 대한 공포로 거의 공황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출근길에 교통체증으로 도로 한복판에서 꼼짝없이 갇혔을 때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떤 사람은 끼어드는 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경적을 울려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기다린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유리 멘탈보다는 웬만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는 강철 멘탈을 갖고 싶지 않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 상황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게 제 갈 길을 가는 평상심을 만드는 에너지 상태가 바로 수승화강이다. 스트레스가 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은 스트레스의 지속성이다. 큰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잘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약한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오래 지속될 경우 심신의 균형이 무너지고 만다. 예를 들어 큰 충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가족의 사망 같은 스트레스보다 직장과 가정에서 받는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들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병이 나기 더 쉽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잘 해소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평소에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잠자리에 드는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지난주에 쌓인 스트레스가 얼마만큼이나 남아있는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에 적응하거나 극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일상에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여서 몸과 마음에 큰 장애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습관이 있는가? 몸을 많이 써서 생긴 피로는 쉬어지면 금방 해소되지만 마음이 상해서 생긴 스트레스는 잘 해소되지 않는다. 쓸데없이 공회전을 많이 하면 자동차의 엔진이 상하는 것처럼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쓰지만 잘 안되니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원리가 있다. 기생심, 심생기. 에너지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에너지를 만든다. 에너지와 마음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바꿈으로써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 원리에 따라 에너지를 먼저 바꿔보자. 머리로 올라가 있는 화기를 아래로 내려주고 아래에 있는 수기를 위로 올려서 수승 화강 상태로 에너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 상태가 바뀌면 몸은 활력을 되찾고 마음은 편안해진다. 수승 화강의 생리학. 운전을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았다. 그때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심장이 쿵쾅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마에 땀이 나고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핸들을 꽉 쥘 것이다. 위기 순간에서 벗어나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반사적인 신체 반응은 모두 자율신경의 작용이다.
숨쉬고 잠자고 소화하고 심장이 뛰고 체온이 오르고 내리는 등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생명 기능들은 모두 자율신경이 조절한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항상성, 즉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이다. 자율신경은 뇌의 중심부에서 시작해 척수신경을 따라 뻗어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이 둘은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은 약해진다. 교감신경은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이완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교감신경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 몸과 뇌를 조절한다. 한편 부교감신경이 담당하는 이완, 휴식, 해독, 치유의 기능들은 약해지거나 잠시 멈춤 상태가 된다. 주행 중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처럼 당신이 놀랐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때는 심박수, 혈압, 혈당이 증가하고 소화기 등 내장 기관에서 피가 빠져나와 팔과 다리 근육에 집중된다.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팔과 다리에 제공하기 위해 근육의 혈류는 최대 12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스트레스 상황이 끝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해 비상 상태였던 몸을 안정시킨다. 부교감신경 중에서도 미주신경은 가장 길고 복잡하게 분포된 뇌신경이다. 뇌에서 시작해 목과 식도를 지나 흉관과 복강의 장기들, 폐, 심장, 위장, 간, 소장, 대장, 신장 등까지 안 빠진 데가 없다. 이 미주신경의 작용으로 심장 박동이 다시 느려지고 소화효소를 많이 만들어 소화를 촉진한다. 신장에서는 소변을 통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소장에서는 음식물의 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또 미주신경은 눈물샘과 침샘을 자극해 눈물과 침을 만들어낸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밀물과 썰물처럼 주거니 받거니 협력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한다. 그런데 일상의 스트레스가 갈수록 늘어나 둘 사이의 균형이 자꾸 깨지면서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이 장시간 지속되면 우리 몸은 늘 위기에 대응하는 긴장 상태에 놓인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는 상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몸은 활력을 충전할 기회를 잃는다. 교감신경이 활성화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하면 에너지가 회복된다. 그런데 교감신경의 과로로 에너지는 계속 쓰는데 제대로 충전을 못하면 결국은 방전되어 몸이 고장나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근육, 신경, 장기가 피로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내분비 기능이 교란된다. 건강의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질병이 생기기 쉬워지는 것이다. 우리 몸을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혹사 당하고 있는 교감신경의 부담을 줄이고 억제되어 있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몸의 주요 장기에 연결된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이 수승화강 상태에 있을 때는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심장박동수와 호흡수가 줄어들고 눈이 촉촉해지고 입에 침이 고인다. 부교감신경, 특히 미주신경이 활성화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들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수승화강 상태를 만들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스트레스로 긴장과 흥분 상태에 있는 우리 뇌와 몸을 쉬게 하고 이완할 수 있다.